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수가 1900선 아래 머물자 개인과 기관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4흘째 지속되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은코스닥 지수는 4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장중 전강 후 약으로 오늘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 중반에 와 있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 샘플러스 조인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1611번 전화 신청 지금부터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수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 만에 반등했지만 아쉽게도 1900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투신과 연기금 모두 좀 나섰지만 쉽지 않았죠. 하창봉 팀장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사실 이제 어저께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하고 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장중한 때 뭐 19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가니까 또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사실 오늘 좀 안타까운 것은 일본 증시는 오늘 우리보다 더 많은 1% 이상의 반등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에 그대로 좀 묻혔지 않나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월 달에 한 1조 6천억 정도를 팔았고 2월 달도 오늘이 이제 3거래일째인데 사실 어제까지 1조 원, 오늘 또 2,900 정도 팔았으니까 벌써 이제 2달 만에 얼추 3조 원대의 매도를 좀 보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기관들이 그래도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열심히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어저께도 해주고 오늘도 2,4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이 하필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포진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다 보니까 네. 지수는 조금 밀렸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그런 와중에 역시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보면 계속 사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다른 그 섹터보다는 조금 반등을 해준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기관은 특히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이 포진되어 있는 건설주 그리고 자동차 또는 네이버가 포진되어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뭐 네이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68만 원대를 좀 올라갔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오늘 코스피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 이제 보통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조정을 보이면 실제적으로 뭐 내수 유통주들이 조금 방어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오늘 보니까 실제적으로 패션 업종 중에서 뭐 한섬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LG 패션 같은 종목들도 조금 하락을 했고 또 최근에 약간 흐름이 좋았던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은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네. 코스피 시장에는 실제적으로 오늘 일부 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를 제외하고 나면 약간은 좀 지수 대비해서 좀 부진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은 네, 셀트리온이 망쳤습니다. 셀트리온이 망쳤다는 표현이 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아침에 장이 열리기 전에 셀트리온의 어떤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 셀트리온이 지난해 제가 가을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계류 중에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약간은 검찰에서 기소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고 또 서정진 회장을 포함해서 주요 임원진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그래도 코스닥 시가총액 1인데 6%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조금 하락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수급을 좀 봤는데 셀트리온 오늘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전체 수급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오늘은 또 매도를 하더라 그렇게 보는 것이고, 뭐 오늘 좀 안 좋은 이야기만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새 좀 잘 갔던 테마주들도 오늘은 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뭐 DMZ 테마 정도는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장이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오후장 넘어가면서 흐름이 최근에 좋았던 매커스나 한일 네트워크스가 포진되어 있는 3D 테마라든지 네. 뭐 또는 AI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약간 흐름이 좋았던 뭐 헬스케어 관련주,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이라고 대표적인 남북 경협 관련주가 있죠. 오늘 하한가까지 가면서 약간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 뭐 관련 테마주까지도 좀 약세를 이끌었다 보는 것이고, 그래도 오늘 조금 잘한 친구들은 게임주는 그래도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래소에 있는 엔소프트가 어느 정도 19만 5천 원대 이상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기타 뭐 조이시트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 보면
썬데이 토지가 많이 이끌고 있는데 오늘도 썬데이 토지는 종가가 10,000원에 마감하면서 최근에 저는 사실 잘 안 해봐서 뭐 강력하게 투자 의견은 못 뗍니다만은 네. 온리팡2의 어떤 그런 인기를 썬데이 토지가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좀 종목별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가는 뭐 20% 이상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이제 하락이 더 멈춘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하창봉 팀장님 NC소프트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걸 보면 사실 이제 중국의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의 그 트래픽 감소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2월 13일입니다. 다음 주 발렌타인데이 전날이니까 목요일이겠네요. 네. 2월 13일 날 이제 기억하시네요. 네, 그런 날짜는 잘 기억을 합니다. 뭐 받을 사람은 없는데 기억은 해야 되는데 2월 예. 13일 날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실적 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지난 4분기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래도 크게 동요될 건 없다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에도 좀 진출을 한다 그럽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진출을 한다 그러고 가장 또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된다는 것은 사실 NC가 계속 온라인 게임만 하다가 지난해부터 일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모바일 게임을 계속 준비해 왔는데 그런 신작 모바일 게임이 올해 1분기 내에 좀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서 좀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기관들 입장에서 이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고 본다면 지금 20만 원 이하의 가격 아무래도 지금 19만 7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한 19만 원 초입 정도에서는 반등을 누릴 타이밍이 왔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NC소프트 반등은 나왔지만 실적을 확인한 이후 좀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신흥국의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조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그 전일 글로벌 시장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저께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매우 안 좋았어서 이로 인해서 급락장이 전일 발생했었는데 전일 미국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는 전일에 급락 후 어느 정도 반등을 하였고요. 최근 급락을 거듭하던 핫 이슈인 신흥시장인 아르헨티나나 뭐 터키, 브릭스 등의 통화들도 상당히 반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신흥시장 그 문제들도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고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들 중에 하나여서 크게 과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증시를 보시면요. 외국인 매매는 매도 우위였으나 최근 외국인 매도 물량 대비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특히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 선물 매매는 거의 중립이었고요. 강세 출발하였으나 장중 엔달러 환율 강세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환율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신흥시장 불황으로 환율도 같이 움직였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볼 때 추가적인 원화 약세 흐름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현재 1,080원 전후의 환율에서 엔달러 그 안정세 회복 등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 주식을 환차손 부담 없이 매수할 만한 자리로 보여서 신흥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지금의 매도 우위인 외국인 수급도 언제라도 매수세 전환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향후 전망을 해보면요. 네. 주식시장 1850 수준이 유효한 그 지지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외국인 선물이 중립으로 돌아선 부분 등을 볼 때 그 시장이 반등 타이밍이 가까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는 오늘 저녁 그 발표될 미국의 ADP 민간 고용지표와 금요일 발표될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입니다.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상태를 단기 바닥으로 인수하시고 매수 타이밍 저울질을 해볼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 또 단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움직일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기술적인 반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점검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에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LG렌터카 어제 상승을 반납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48.9%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오늘 강보합에 마감하며 어제보다는 소폭 수익이 늘었죠. 12.9%.
오늘 락앤락 실적이 공개됐는데 실망감은 13% 이상 급락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손절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와는 수익률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루멘스가 18.1%로 어제보다는 수익률이 소폭 줄었고요. 소래바다는 장중 3% 이상 올랐지만 상승폭 지키지 못하고 약 보합에 마감했죠. 3.5% 손실이고요. BIEMT 오늘 급등하며 매수가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3종목으로 종목이 줄어든 상태이죠. 유진테크가 7%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비아트로는 어제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6.1% 마이너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헬로비전 이틀째 음봉 나오며 수익률 11.9%로 줄었고요. 상신 브레이크와 LG 이노텍은 어제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아쉽지만 손절했죠. 3% 급락했는데 CEO 교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딱 한 종목 담겨있죠. 코리아 FT. 나흘 만에 약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5,450원에 마감했는데 딱 매수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심기현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신라가 장중에 5% 급등하기도 했죠. 8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면서 목표가 8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려아연이 다시 목플러스로 돌아왔고요. 메디톡스가 나흘째 하락하며 7.4%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SFA가 2%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0.6%로 줄었습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님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쉽지만 어제 LG상사가 손절 처리됐고요. 딱 한 종목 포트에 담겨있는데 코리아 FT죠. 일단 딱 수익률이 0%네요. 코리아 FT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네, 코리아 FT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때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제 커네스터 그래서 환경, 친환경, 연료, 일단 친환경,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가스를 실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뭐 클린하는 그런 걸 만드는 커네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자동차 다 납품을 하죠. 근데 사실 회사 실적은 계속 연간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거래량이 조금 작습니다. 거래량이 작고, 최근 한 3개월의 흐름을 본다 그래도 5,500원 정도 약간 올라가면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과 대비해서 상당히 따로 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같이 보신다 그래도, 네. 사실 코리아 FT의 주간 일간 흐름을 보면, 아니, 종합주가지수가 1900m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조금 여유있고 좀 가늘고 길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보겠고요. 네. 오늘 종가 흐름도 5,450원. 사실 제가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4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제반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빨간선과 파란선이 되겠죠. 5,370원이네요. 그래서 약간 계속 멈춰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또 일본 보더라도 양봉이 많다는 것은 대기 매수세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현 가격에서 관심이 가시는 분이라면 조금 길게 좀 여유있게 가져가는 전략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리아 FT는 좀 장기적으로 여유롭게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좀 AS를 부탁드릴게요. LG상사인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손절로 좀 대응하셨을 텐데 어제 오늘 좀 급하게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네, 상사가 이제 사실 최근에 보면은 네. 자원개발 관련해서 SK네트워크스나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잘 가고 있습니다. 조금 못 갔죠. 사실 LG상사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추천 당시에는 그래도 약간 실적 선반영 기대감으로 바닥권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렸습니다만은 네. 약간 탓을 하자면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사실 또 실적이 약했던 종목에서는 어떤 약간 손절성 물량이 나왔다 보는 것이고요. 네. 제가 제시한 6% 정도 손절을 좀 당했는데 제시한 가격 28,000원대 내려왔습니다만은 지금 27,500원대 가격은 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약간 삼중바닥이 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락의 신규 매수는 사실 조금 삼중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이 종목을 아직도 LG상사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27,000원 정도에서의 3중 바닥으로 반등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혹시 손절을 조금 놓치신 분이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상사까지 AS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님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J 헬로비전인데요. 참 아쉽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어제 오늘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도 수익률 1위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죠.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먼저 같이 보시면요. 네. 지수가 빠지면서 CJ 헬로비전도 같이 이틀 음봉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지금 네.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 수급 꾸준히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홀딩 하셔서 목표가까지 가셔도 되는데 18,5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가는 네. 걸로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CJ 헬로비전은 계속 좀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에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손절 처리됐거든요. 스카이라이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도 궁금해요, 전문가님. 네, 스카이라이프 손절 처리됐는데요. 지금 네.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좀 손절 처리가 돼서 안타까운데 네. 가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지키셔서 일단은 손절하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종목 추천할 때 이 스카이라이프 괜찮을 그 매수 시점 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끝으로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나마 좀 마이너스 폭이 큰 종목이 LG 이노텍이거든요. 이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LG 이노텍 갖고 계신 분들 좀 그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스 해드리겠습니다. LED 수요의 그 점진적인 회복으로 LED 부분의 적자가 축소되었고, 또 감가상각비 축소로 고정비도 감소되고, 또 고부가 카메라 모듈 비중 확대로 그 수익성이 개설된 전망입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지난주 추천드린 이유는 위에 사업 수익성 플러스 수급이었는데요. 현재는 수급이 좀 깨진 상황입니다. 이유는 그 중국의 레노버라는 회사가 모토로라를 인수했는데요. 이것의 영향으로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이 같이 꺾였습니다. 레노버가 중국 회사인데 강력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삼성이나 애플을 추격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어서 삼성이나 그 애플보다는 열 위에 있어 레노버가 급부상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결과로 계속 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미 시장의 반응이 좋지 못한 쪽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어서요. 손절가든 목표가든 조금 짧게 다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3,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손절가는 꼭 지키시고요. 목표가도 짧게 잡아서 8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목표가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하창복 팀장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서원인텍이었습니다. 휴대폰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이번 달 말 삼성전자 갤럭시 S5 스펙이 공개될 예정인데 그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3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죠. 오늘 6%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서원인텍 불기둥 종목도 아니고 대장주 종목인데 오늘 6% 놀라운 양봉 나오며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근데 사실 이제 휴대폰에 대해서 이제 방수 기능은 이미 갤럭시 S4, 제가 갑자기 모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이 이제 시청자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네. CF를 통해 가지고 2명의 여성분이 한 분이 핸드폰 바꿨냐? 바꿨네? 똑같네? 그런데 물에 씻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갤럭시 S4에 나오는 방수 기능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물에 그렇게 씻지는 마시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 이제 갤럭시가 벌써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5까지 나오면 벌써 5종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많은 기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많은 기능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장에 대해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고 조금 소비자들이 혹할 수 있는 거를 찾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방수 기능이 기본 탑재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 CF가 약간 과장 광고성으로 그걸 이제 먼지나 이렇게 묻으면 땀이 묻고 하면은 씻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좋게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지 아마 이럴 때 봤을 때 그런 데 대한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좀 어필이 될 수 있고 단순하게 핸드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카메라,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렌즈에 대한 상당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을 찍고 싶은데도 렌즈에 이물질이 묻어서 닦아도 안 지워지는 그런 기능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만약 갤럭시 S5에 시장에서 이미 이제 서원인텍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많이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고요. 이미 이제 실제적으로 S5가 한 4, 5월달 정도에 출시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시제품 같은 경우는 2월 말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이미 약간 시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2,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서울인텍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이다 보는 것이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간다 그래도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원래 갤럭시에다가 이어폰이라든지 마이크 이런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피커 관련,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스피커 부분에 어떤 방수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이제 서울인텍이 납품하는 걸로 어느 정도 잠정 좀 이해가 많이 좀 됐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뭐 한 이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은 900원 정도 오르면서 뭐 14,200원까지 왔는데 약간 지그재그한 흐름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지금 같은 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차트를 보면 전략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네. 14,000원 이하 생각하는데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방수고 어떻든 간에 아무리 좋아도 그 차트는 사실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자기 어떤 습관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이게 지그재그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네. 아니 종목이 양봉이 나오고 나면 음봉이 한 열흘 정도 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많은 매물이 뭉쳐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목고 슉슉슉 가는 종목보다는 이 종목은 지그재그로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접근할 때 양봉에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이라도 조금 다른 투자가보다는 비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오늘 14,000 이하에서의 매수 가격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는 13,800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13,800원 같은 경우가 30분 봉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주식을 고를 때는 종목을 고르고 탈 때는 얼마의 가격에 사느냐는 차트를 보고 많이 접근하시는데, 분봉을 보면 사실 1월 18일 정도 최대 거래량이 나온 날이 13,8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그 라인 정도가 상당히 좀 지지가 됐고요. 네. 오늘 장만 짧게 본다 그래도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아침에 13,400원 정도에서 N자형을 보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5장 종가에 14,000원을 만든 시초가가 13,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아침에 갭 상승해서 내일 14,500원 정도 가면 따라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아까 일봉에서 보셨다시피 차익 매물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실 때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3,800원 전후한 가격에서 1차 매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장에 손절을 짧게 잡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좀 짧게 잡아봤는데, 네. 제가 좀 표시를 해도 13,100원 정도를 약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서 아까 일봉에서 제시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연말 이후에 하락세를 좀 돌리면서 N자형 반등을 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14,000원 이하 조금 더 디테일하게 13,800원 전후에서 공략해보고, 만약에 최근에 고점 15,750원을 돌파한다면 목표 가격은 한 16,000원까지. 제가 생각하는 투자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네.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이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할지를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인텍 오늘 종가에서 좀 추격 매수하지 말고 13,800원 부근에서 한번 신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S맥입니다. 코스닥의 역시 IT 부품주이죠. 터치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출하량 증가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윗꼬리에 달리며 전강 후 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KTB 투자증권입니다. 증권주 들고 오셨네요. 시장 좋지 않아서 같이 영향을 받던 업종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집계되며 2% 오르며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먼저 S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봐 주세요. 네, 오늘 같은 그 IT 업종 같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네. 이 S맥 터치 패널을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휴대폰 등 모바일 기계 입력 장치에 사용되는 휴대폰용 모듈을 개발 생산하면서 국내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휴대폰 그 모듈 사업 부분에서 터치 스크린 모듈과 키 모듈 그리고 스피커 모듈 등의 제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터치 패널을 선호하면서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고요. 주요 거래처 그 신규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될 전망으로 외형 성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서브 모듈 등의 수요 축소는 되었으나 터치 스크린 그 모듈 수출 확대 및 판매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주요 부품의 자체 내재화율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과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만 경쟁 심화로 제한적인 수익성 상승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중요한 이슈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5가 오늘 3, 4월경에 출시될 예정인 거로 알려졌는데요. 출시 전에 사수해 두는 것도 좋을 듯해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갤럭시 S5에 추후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 스펙은 손떨림 보정 기능이나 지문 인식 센서, 그리고 무선 충전, 메탈 케이스 등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터치 스크린으로 되기 때문에 S맥도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S5로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중 괜찮은 종목 하나 포트에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차트에 보시면 바닥 지지하면서 돌아서는 모습이어서요. 일단 매수 시기도 적정하고요. 수급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로 11,3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900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맥 자산 설명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이 KTB 투자증권인데요. 증권주, 요즘 같은 장에서 좀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지금 주가가 1,900선 아래에 있는데 증권주 매수에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도 KTB 투자증권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증권 중개업으로 여러 가지 수수료, 이자, 수익도 내겠지만 기관들 상대로 도매 금융업을 많이 하면서 그 도매 금융 영업을 많이 하면서 그 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인 상대인 그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차트 보시면 작년 6, 7월에 이 회사의 직원의 주문 실수로 100억 원이 넘는 그 손실을 가져오게 됐고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차트 보시면 바닥을 다지다가 돌아서면서 쌍바닥 모습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업 실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계속 이 종목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매수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매수가는 2,16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5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B 투자증권까지 이렇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불기둥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창봉 팀장의 불기둥 종목은 CKH입니다. 6거래째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중국 업체이죠. 예전 이름은 차이나킹이고요. 성장 기대감에 연일 급등하면서 한 달 새 주가가 70% 오른 바 있습니다.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ITX 시큐리티인데요. 회사 이름대로 보안 관련 영상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코스닥이 통신 장비로 분류되어 있고요. 닷새 만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7% 급등하며 오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하창목 팀장님 불기둥 종목이죠. CKH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말 불같이 잘 가는 종목입니다. 연초 그러니까요. 접어들어서 사실 뭐 한 2,500원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4,200원대니까 거의 급등을 하고 있는 회사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회사는 중국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름이 이제 차이나킹이었죠. 차이나킹 하면 아마 많이 아실 건데 CKH 네. 하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유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상호를 바꿨습니다. 상호를 바꿔서 CKH. 뭐 CK가 아무래도 뭐 C의 차이나 K의 K가 아닐까 저는 감히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사실 이제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중국 기업이 우리 국내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약간 1차 산업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 원양자원 같은 거는 다금발이죠. 물고기 잡는 회사들이었고 CKH 같은 경우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한 매출 50% 이상 하고 있고 또 건강식품도 좀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역시 중국이 땅이 크다 보니까 건강식품 중에서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동충하초라고 있죠. 동충하초 참 구하기 힘든 건데 중국 지방에도 한 뭐 해발 4,000m 이상 정도였으면 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충하초라든 이런 어떤 그 한약재를 이용을 해서 건강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회사 내용을 떠나가지고 왜 잘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회사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중국 고성도 상폐가 되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고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도 그 사진 찍은 그 원양자원이 가짜다, 합성이다 그런 이야기 나와서 말이 많았던 게 그 차이나 종목들이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제적으로 CKH가 우리나라 제가 기억하기로 1월 달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기관 대상으로 IR을 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미국에서 지금 IR하는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회계 부정에 대한 어떤 그 불식을 많이 좀 감소시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뭐 건강식품 이야기 합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단기적으로나마 좀 상승을 하겠다 보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 정말 힘이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만 양봉이 네. 가장 많다는 것이 이 CKH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어두고요. 월봉으로 딱 보면 이게 지금 2010년도 초에 왔으니까 거의 딱 전고점 4,000원입니다. 근처인데, 네. 그렇죠. 거의 전고점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거꾸로 해석하면 그때와 지금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시는데 네. 가격은 조금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봤어요. 오늘 4,235원인데 뭐 한 4,100원, 4,150원 정도 이하 정도에서 보고요. 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5,000에 대한 목표가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 가격은 1,000원 정도를 줘서 한 5,150원을 주고 손절 라인은 그래도 급등주인인 만큼 9%를 잡았습니다. 9%를 계산해 보니까 한 3,75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한 20% 이상 목표를 노리고 손절 라인은 3,750원 정도로 가져가면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어느 정도 접근해 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KH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인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이죠. ITX 시큐리티 어떤 매력도가 있을까요? 네. 영상 보안 장치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감시 카메라로, 이 DVR은 감시 카메라로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을 해서 하드디스크 등에 압축 저장하는 영상 보안 장치인데요. 기존의 CCTV는 감시 카메라가 포착된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이걸 판독하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비해서 DVR은 감시 영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잦은 비디오 그 테이프의 교체 반복 사용에 따른 화질 열화, 화면 떨림, 잡음 현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이 DVR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고요. 이 회사가 보안 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S1, CBC 등의 주요 거래처에서 보안 장비 판매가 늘어서 전년 반기 대비 매출 신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DVR 시장은 한국, 중국, 대만에서 수많은 제조사가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 격차가 적고 가격 경쟁이 심한 반면에 이 IT 시큐리티에서 갖고 있는 DVR의 단점이 보완되는 MVR 시장은 전 세계에서 ITX 시큐리티를 비롯한 몇몇 회사만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서 높은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6%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 보시면 이유 없는 급락이 나오면서 좋은 매수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단기로 보고 나오셔도 좋고요. 중기로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로 봤을 때 6,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00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님은 어떤 분인지 연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대웅제약요. 대웅제약이요? 네. 어제 실적 나온 거 보셨어요? 예. 오늘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7%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4,670원인가 하신 있고요. 비중은 네. 20%고요. 네. 비중은요? 20%요. 20%요? 손실이 네. 좀 너무 크세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매수를 해서 채워넣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한번. 그렇죠. 예. 저희가 어제 미리 상담을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어제 밀렸어요, 어저께.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하창봉 팀장님, 대웅제약 들어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죠? 좀 어제 상담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저희가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매수가가 84,000원이면 어저께도 실제적으로 7만원대 초입했으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의 하락, 최근의 하락을 보면 조금 저는 하락세가 실적 때문에 내려갔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제약주들이 사실 한미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대웅도 마찬가지인데요. 2011년도 14년도 상당히 좋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쎄요, 제약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과민 반응했고요. 네. 실적도 그래요. 사실 대웅제약이 4분기 실적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한 87억 정도 나왔고 예상치가 한 190억이었는데 이제 190억이었는데 쇼크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4분기는 보통 보면 기업들이 이제 충당금도 쌓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대웅제약이 보면 최근 3년 동안 그래도 연간 2011년도에 한 600억 정도, 2012년도 조금 못했습니다. 37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분기 빼더라도 이미 3월 달까지 630억을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한 700억 이상을 한 거거든요. 그리 치면은 지금의 주가를 어느 정도 저는 4분기 쇼크 때문에 내려갔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네. 약간 핑계에 불과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빠졌느냐? 거꾸로 봤을 때 계속 잘 나갈 거라 생각하는 기대감으로 사실 8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난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잠깐 투자갑을 같이 하면 보시면요. 차트는 크게 제가 보니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웅제약에 대한 기관별 수급을 보시는데, 조금 화면이 좀 작을 수 있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란 이쪽이 연기금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외국인이 어제 좀 오늘 많이 팍 내려간 거 있습니다만, 외국인 지분율 변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관 쪽 매도, 오른쪽 10%인 것이 거의 다 기관인데, 기관 쪽 매도 자체가 사실 제약주에 대해서 조금 셀이 나갔다 보는 것이고, 외국인이 왜 변화 없느냐? 지금 자료 화면이 실제적으로 대웅제약과 외국인의 지분율을 같이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빨간 선은 주가입니다. 파란 선이 외국인이죠. 잘 보시면 외국인 실제적으로 파란 선은 크게 지분율 변화가 없는데 언젠가부터 지난해 연말부터 주가는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팔았습니까? 네,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누가 팔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대웅제약이 지금 주가가 약간 내려가는 것은 지난 연말까지는 좋았다가 연말 이후에 시장도 좀 지지부진하면서 어느 정도 제약주에 기관의 차익 매도가 들어가서 하락세가 좀 깊었다 그렇게 보겠고요. 네. 제 투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목표가 매수가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84,700원이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현재 그럼 중요한 것은 20% 비중이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10%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타이밍은 아까 제가 좀 답을 드린 것 같아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약간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 원래 20% 갖고 있으니까
급한 마음이 20%더 사면 단가 낮춰주겠지.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만약 20주를 갖고 계셨다면 10주 정도를 기관 네. 재매수가 들어올 타이밍. 가격은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 많이 올랐던 쪽은 계속 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밍에 재접근하시고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 탓을 조금 하면서 약간 과도하게 빠졌다. 좀 지켜보자.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웅제야 지금 조금 더 홀딩해 보시지만 추가 매수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예.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NPC요. NPC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1년 좀 넘게 갖고 있었는데, 이게 2년이요? 1,100원에 샀는데요, 70%. 와. 아버님, 오늘 종가가 5,500원이거든요. 거의 2배 넘게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기관이 계속 사는데, 네. 이게 맞으면 주가는 올라가다 안 올라 더 갈 수 있는가, 네. 그냥 이 시점에서 이제 맞으면 정리를 해야 하는가, 네. 궁금해서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회사 뭐 재정이나 그런 네. 거 실적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저희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전화 네, 끊어주시고요. 예, 예. 잘 들어봐 주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조인 전문가님, MPC 들어왔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높으세요.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 수익 많이 내고 있으신 분들 항상 매도 때문에 고민을 이 그렇죠. 시기에서 이제 하시는데요. 예, 중요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플라스틱 사출 제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연기금 매수 의지 강해서 주가 재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새해 들어서 기간 매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플라스틱 컨테이너 렌탈 서비스 그 계획도 이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밝고요. 그리고 차트상 흐름도 지금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뭐 흐름도 계속 그 좋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시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인 5,700원 일단 하겠고요. 손절가는 5,280원, 5,280원 이탈하시면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지수가 많이 밀려서 좋은 종목들 급락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주식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세가 전에 한번 났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근접해서 매도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다시 갈아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PC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답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좀 서둘러서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아이마켓 코리아가 들어왔는데요. 6142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바로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목표가 및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하창모 팀장님, 아이마켓 코리아 오늘 한 종가쯤 들어가신 것 같은데 28,750원. 향후 전망은 어떻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사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네. 이제 많이 올라갈 때 상승 드라이버가 크게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인데요. 아이마켓 코리아가 지금 SMAT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SMAT는 그럼 누구냐? SMAT는 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의 대표적인 반도체를 납품하는 국내 최대 물리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승사되게 되면 아이마켓 코리아는 사실 2년 전에 삼성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뭐냐? 실제적으로 하면 실제로 올해부터 연말부터 오히려 다시 거꾸로 삼성전자하고 매일유업 쪽으로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마켓 코리아가 대표적인 국내 MRO 업체, MRO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소모성 구매 대행 업체를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MRO 업체로서의 어떤 입지를 굳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 2014년도에 또 급등을 했죠. 사실 올해만 급등한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상온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매수하셨으면은 오늘 조금 조정. 사실 뭐 오늘 이 가격에 매수를 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종가상 뭐 차트가 파란불이라고 크게 나빠질 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네. 시장이 좋았다면 계속 갔겠지만은 최근 5일 정도 그래도 양봉을 그리다가 하루 정도 조금 쉬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면 내일 되돌리지 못하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최근에 가격이 한 28,000원대에서 멈췄다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내일 모레 정도 이틀 정도 거래일에 21선이 약간 28,000원 밑에 있는데 이 정도에서 지지한다면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가도 다시 한번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마켓 코리아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딜리인데요. 5147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400원 비중 10%, 좀 연일 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향후 전망까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상 회사에 대해서는 짧게 그냥 설명드리면 외국 3D 프린터 산업의 이슈 때문에 네. 한번 지난 10월, 11월에 크게 시세가 한번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합니다. 역배열이 나면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0원. 네. 예, 여기 깨지면 일단 매도하시고요. 네. 여기 지지해서 다시 반등 나올 시에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매도하시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딜리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요, RF텍 들어왔습니다. 0279님의 종목이고요. RF텍 이분께서는 11,950원에 매수했고 비중이 20%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12,600원이니까 그래도 조금이지만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거든요. 향후 전망,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네, 사실 RF텍 같은 종목이 수익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제일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저는 네. 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고, 여기서 올라간 이유가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무선 충전 기술 도입, 무선 충전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의 iWatch에서 무선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RF텍은 옛날부터 원래 무선 충전 관련주였습니다. 삼성전자로 이미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월 접어들어서 실제적으로 갤럭시 S5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갔고요. 오늘도 보니까 기관에서 29,850조가 딱 들어왔네요. 29,925조네요. 금융투자. 그럼 증권사로 들어왔다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간만에 들어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보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내일도 기관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양봉이 많다는 건 대기 매수세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많이 거래량이 동반된 조금 디테일한 가격 11,800원이네요. 11,800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투자가의 매수가하고 일치한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네.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어차피 무슨 충전에 대한 모멘텀도 갤럭시 S5에 대한 모멘텀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특별히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정한다면 그 전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가격이 조금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 가격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날 14,100원이 되겠죠. 지금 가격 네. 대비해서 한 1,500원 정도의 탕성 여력이 있는데 조금 지켜보시면서 일단 시장 추이를 체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 젠플러스 조인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장 대장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